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먼저 전문가를 정의하자면 어떤 분야에 박사학위 등을 취득한 석학이거나 특수직종 종사자, 예를 들어 법률 관련 또는 소방, 경찰, 군인 등을 전문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준 한 형사 때문입니다.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던 2002년 6월 5일 청주시 가경동, 당시 고1이었던 송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옵니다. 7교시까지만 듣고 갔거든요. 집에 도착한 송군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베란다 샤츠가 끝까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소파가 나와 있고요. 붙박이장이 열려 있어요. 식탁 의자도 넘어져 있어요. 하나만. 안방 전화기도 들어요. 신호음이 안 가요. 자세히 보니까 전화선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응당 보여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새벽 내내 이제 베란다에서 거의 울면서 엄마 계속 사람 보이면 계속 부르고 전화 계속하고 밤새죠. 그렇게 사라진 엄마는 실종 23일 만에 제가 계단 올라오면 자꾸 구더기 같은 게 이제 저도 봤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옥상문을 열고 나가서 냄새가 안 나길래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싶어서 문을 닫고 딱 이제 돌아서 내려가려는데 이제 옥상 물탱크시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더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문을 굳이 안 열어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닫히냐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형체도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물탱크 옆에 그냥 이렇게 다 앉아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내 엄마인데 피부도 거의 부패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를 자꾸 계속 이번에 혼자 울다가 실종된 지 23일 만에 결국 부패된 사체의 모습으로 아들에 의해 발견된 송군의 어머니는 당시 나이 42세의 강정숙 씨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가경동 물탱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미제 사건입니다. 일단 사인부터 알아보면 사인은 안타깝게도 고도의 부패로 인한 불명입니다. 이미 피부 조직 및 내장이 완전히 부패된 백골화가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종 당일부터 인지를 했고 사체를 엄청난 방법으로 유기한 것도 아닌데 왜 백골화가 다 될 때까지, 그것도 아들이 찾아낼 때까지 경찰은 찾지 못했던 걸까요? 수사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아내가 실종되던 날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드가 우리 가족 통장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그거를 은행에 조회해 봤더니 통장에서 카드로 1,000만 원 빼간 게 있더라고. 실종 당일 5시 22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남편 송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경찰은 수사가 다 계속 그쪽으로 갔거든요. 가출이시다고. 다른 남자가 바람이 나서 가출한 거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당시 그렇게 단정을 지을 만한 근거가 있었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많았냐면 바람난 아줌마들이 내연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유 또 바람 나갔는데 며칠 있으면 들어오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 내연남과 바람난 사건들이 많아서 이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단할 수 있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선 큰 사건이지만 경찰 입장에선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예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 형사의 예단과 부실 수사가 이 사건을 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진행된 인터뷰에 또 바람 나갔는데 며칠 있으면 들어오지 뭐 그렇게. 자기 실수에 대해 이렇게 실실거리며 방송 인터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미제가 됐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별다른 감흥이 없더라도 연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의 이 태도 하나로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저도 예단이 됩니다. 자, 각설하고요. 남편 송 씨는 답답한 마음에 현금 인출기 CCTV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했던 한 남자가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송 씨는 이 사진을 들고 경찰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니 남자 놀러 가려고 돈 찾을 수도 있지 않냐. 집사람이 40대 중반인데 기껏 해봐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무슨 가느냐. 그랬더니 아니 누구 시켜가지고 신분을 시킬 수도 있지 않냐. 결국 경찰은 끝까지 바람이라고 우기며 CCTV에 찍힌 사람을 추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추적했으면 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종 23일이 되던 날
아들 송군에 의해 엄마 강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아들이 찾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가출하고 우겼던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되자 갑자기 유령 용의자로 한 명을 지목하는데요. 그건 바로 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송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91년 6월 25일 날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 5년을 있었어요. 4년 몇 개월을. 남편 송 씨는 그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도 굉장히 불편한 중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축 늘어져 있는 54kg의 강 씨의 사체를 한쪽 팔로 들고 불편한 다리로 14개의 계단을 올라 물탱크실로 옮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요,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남편은 정수기 판매하고 여자 속옷, 기능성 속옷하고 화장품 같은 걸 판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자들하고 같이 일행하고 다닌 거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한 알리바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남편 송 씨를 의심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확실한 단서나 근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경찰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아버지가 경찰서에 계속 들려가려고 하는 형사과를 찾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범인으로 확신하는 근거는 바로 남편 송 씨가 경찰서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락날락한다 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릎이 탁 쳐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근거로 들리시나요? 억울하고 범인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무릎에 또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진짜 억울하고 땅치 피곤하고 진짜 정신 사살해서 죽고 싶은데 가족 살리는 이런 사람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경찰서로 오지 않는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학설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개그 수준이죠. 정말 이 형사의 논리대로 용의자를 추리자면 제가 다른 사건 안에서만 봐도 이용준 형사의 아버지, 전북대 이윤희 씨의 아버지, 개구리 소년 부모님들 전부 유력 용의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쯤 되니 또 무슨 말을 할지 슬슬 기대도 됩니다. 그럼 바람난 남자친구라고 했던 이 CCTV 속 남자는 이제 무엇라 할까요? 그냥 돈 수수장이나 행복거지가 어딘가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내의 바람난 남자친구에서 남편의 하수인으로 신분이 급 바뀝니다. 근데 그 와중에 대단한 게 말할 때마다 다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러고 저를 찾는다 하더라도 장로건조나 하려면은 내가 바로 당일날 가서 또 죽이는 상황에서 당일날 가서 바로 안 찾거든요. 현금을 목적으로 한 강도는 사건 당일날 돈을 찾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다수 현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 특히 카드 인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도난 신고가 되기 전,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날 인출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치안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생각이 확신에 있다면 CCTV 속 남자를 잡아서 너 남편이 시킨 거지? 라고 물어보면 확실할 텐데 제대로 된 추적도 안 합니다. 어떤 증거와 어떤 알리바이가 나오든 범인은 내가 생각한 사람이야 라는 남다른 수사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형사가 아니라 무속인인가? 수사를 그렇게 하니 현장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아들 송군이 실종 당시 현장과 사체 발견 시에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현장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일단 범행 추정 시간은 지인과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했던 오후 3시 반에서 송군이 집에 온 오후 5시 사이, 대략 1시간 반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송군이 귀가를 했을 때 문은 훼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의자는 하나가 쓰러져 있고 소파가 밀쳐진 그 뒤로 붙박이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선이 뽑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떤 격추의 흔적이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사를 한 적이 없으니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요, 그 범행 추정 시간에 집 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카드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한 건데요. 전화를 해서 피해자 강 씨가 지니고 있던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꼼꼼하게 조회한 흔적이 있던 겁니다. 그 후 전화선은 바로 뽑은 거겠죠. 이제 사체를 발견한 당시를 살펴봅시다. 반바지에 티에 앞치마하고 앉아 계세요. 머리가 산발이 됐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이 많이 부패됐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패가 진행된 강 씨의 사체는 물탱크실의 벽과 물탱크 사이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앉아있는 형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체 쪽 벽을 보면 말이죠,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부패액이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처음 유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상태로
그 사이에 끼워 넣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발견된 것이 있는데요. 물탱크 밑에서 피해자 강 씨의 소지품도 발견이 됩니다. 범인은 가방과 지갑은 그대로 두고 카드만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범인에 대해 그려봅시다. 그 전에 건물에서 잠깐 짚어보면 원룸 빌라로 3층짜리 건물이었던 이곳엔 주인인 강씨 집을 포함 총 14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이다 보니 주로 대학생, 술집 종업원 등 젊은 세대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에 강씨 가족이 살았고 그 위층에 바로 물탱크가 있던 구조였습니다. 물탱크실 문을 열 일은 저희 가족밖에 우리 없죠. 없죠. 일단 범인은 백주 대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고 카드 콜센터에 전화해 조회할 것들을 다 꼼꼼히 조회하고 유기를 하는 데까지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5시 22분 첫 현금 인출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범행 목적은 살인보다는 돈이라는데 무게가 더 실리죠. 그렇다면 이건 강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강도살인에선 사체를 굳이 유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사체를 유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피해자 강씨는 평소 문을 잠그고 있는 편입니다. 문은 훼손되지 않았고 강씨 옷차림도 앞치마를 두른 상태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이 시간대에 이 집 사정을 알고 있고 물탱크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동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씨의 집에 벨을 눌렀을 때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이걸 다 충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생각엔 세입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인 입장에서 젊은 세입자가 벨을 누르면 앞치마를 두른 상태에서도 편하게 백삼호 총각 어쩐 일이야 하고 맞이해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 중에 CCTV 속 인물과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남편은 알리바이가 확인이 돼도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여튼 경찰은 당시 세입자들을 모두 탐문 수사를 했으나 특이한 점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경찰의 수사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머리 깊숙이 범인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탐문 수사가 과연 꼼꼼하게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여튼 이렇다 할 수사 내용도 증거도 너무 없는 사건이라 현재 정황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은 경찰의 흑역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종 직후 바람이 난 거라고 우기던 경찰 덕에 범인은 편하게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자신 행적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형사가 거의 공범 수준 아닌가요? 핑맨이었습니다.